빈 방으로 돌아오다. 숨바꼭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드먼드와 루시가 다른 형제들을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마침내 아이들 모두가 갑옷이 있는 길쭉한 방에 모였다. 루시가 소리쳤다. 피터 오빠, 수잔 언니, 모두 진짜야. 에드먼드 오빠도 봤어. 옷장 안에 다른 나라가 있어. 에드먼드 오빠랑 나랑 둘 다 가봤어. 우린 거기 숲속에서 만났고. 에드먼드 오빠, 빨리 다 말해. 피터가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불쾌한 사건을 얘기해야겠다. 에드먼드는 그때까지 배도 아프고 신통도 나고 루시가 옳다는 데 짜증이 났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벼랑간 피터가 질문을 하자 에드먼드는 자기 머릿속에서 더 이상 짜낼 수 없을 만큼 비열하고 못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터에게 톡톡히 창피를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수잔이 말했다. 에드먼드, 말 좀 해봐. 에드먼드는 루시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사실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거만한 표정을 짓고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그래. 루시하고 난 놀고 있었어. 옷장 안의 나라를 진짜라고 치고 말이야. 물론 그거야 재미삼아 그런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가엾은 루시는 에드먼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방에서 뛰쳐나갔다. 에드먼드는 점점 더 심술궂어져서 자기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곧장 말을 이었다. 또 저러네. 도대체 왜 저러지? 아주 못된 애야. 꼬맹이들이랑 항상. 피터가 에드먼드 쪽으로 몸을 획 돌려 쏘아붙였다. 야, 입 닥쳐. 너 루시가 말도 안 되는 옷장 얘기를 할 때부터 줄곧 루시를 못살게 굴었어. 또 지금은 그 옷장에서 함께 놀아놓고는 다시 루시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왜 그렇게 심술을 부리는 거야? 에드먼드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물론 그래. 우리가 집을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루시는 틀림없이 정상이었어. 하지만 여기 온 뒤로 머리가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아주 지독한 거짓말쟁이가 된 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하루는 루시를 놀려대고 괴롭히다가 다음 날엔 또 부추기고. 그래서 좋을 게 뭐야? 그건 에드먼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피터가 말했다. 넌 생각도 없는 애야. 그냥 심술이나 부리고. 너보다 작은 애들이면 죄다 못살게 굴잖아. 전에 학교에서도 그러는 거 봤어? 수잔이 말했다. 그만들래. 둘이서 다퉈봤자 무슨 소용 있니? 어서 루시나 찾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은 한참 뒤에야 엉엉 울고 있는 루시를 찾아냈다. 루시에겐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다. 루시는 끝내 자기 얘기를 고집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뭐라 해도 좋아. 입에 닦았어? 교수님한테 이르든 엄마한테 편지 쓰든 마음대로 해. 너도 빨리 입에 닦고. 아무튼 난 거기서 파우누스를 만났단 말이야. 거기서 살고 싶어. 모두 다 나쁘다고. 우울한 저녁이었다. 루시는 비참했고 에드먼드는 생각보다 자기 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터와 수잔은 루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심각하게 생각했다. 루시가 잠들자 둘은 오랫동안 복도에 서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끝에 둘은 다음날 아침 교수한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피터가 말했다. 교수님께서 루시한테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빠에게 편지를 쓰실 거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피터와 수잔은 서재 문을 두드렸다. 교수는 들어와요 하고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의자를 내준 뒤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교수는 양 손가락 끝에 맞댄 채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교수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교수는 묵청을 가다듬고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냈다. 너희는 루시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지? 그건... 수잔은 입을 열다가 그만 멈칫했다. 노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던 것이다. 이윽고 수잔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하지만 에드먼드 말로는 그냥 그런 척하고 놀았다던데요? 바로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말이다. 너희만 괜찮다면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미안하다만
여태껏 남동생과 여동생 중 누가 더 믿을만했지? 그러니까 누가 더 정직하냐는 뜻이다. 피터가 말했다. 그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교수님.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늘 루시 쪽이었어요. 교수는 수잔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평소 같으면 오빠 생각이랑 같다고 말하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달라요. 스피니, 파우누스니 하는 것들이 사실일 리가 없어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다만 늘 정직하던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심각한 문제고 말고. 수잔이 말했다. 저희는 그 말이 참말일까봐 걱정했어요. 루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교수는 매우 차분하게 이게 말했다. 가장 큰 거야. 너 빨리 이빨 닦으라니까. 그래, 최이다. 미쳤다는 소리냐? 자, 쉽게 생각해보자. 그 애랑 얘기해보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수잔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교수처럼 나이든 어른이 그렇게 말하리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논리? 아니 왜 요즘 학교에서는 논리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 일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 루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나. 너희는 그 애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분명히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우리는 그 애의 말이 진실이라는 가정을 해야 한다. 수잔은 교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확실히 자기들을 놀리고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피터가 물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어떻게 사실일 수 있죠? 왜 그런 소리를 하지? 먼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옷장 안에 들어갈 때마다 누구나 그 나라를 찾을 수 없는 건 왜죠? 우리가 들여다봤을 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루시조차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굴지 않았다고요. 그게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니? 말하자면요, 교수님. 만약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글쎄, 그럴까? 피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잔이 말했다. 게다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설령 그런 곳에 있다고 해도 루시가 다녀올 만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루시는 곧바로 뒤쫓아 달려나왔어요. 1분도 채 안 됐는걸요? 그런데 루시는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가 진실 같다는 거다. 만일 이 집에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야. 먼저 이 집은 아주 신비로운 집이라는 걸 미리 말해둬야겠다. 나도 아주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애가 다른 세계에 가봤다면 그 세계가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지. 너희가 그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렀다 해도 우리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그 또래 여자애들이 그런 얘기를 지어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혹시 장난이었다면 훨씬 더 오래 숨어있다 나와서 얘기했겠지. 피터가 말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저기 어디에나 바로 코앞에도요? 있을 수 있고 말고. 교수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군. 수잔이 말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죠? 수잔은 점점 대화가 요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성이 문 닫아. 교수가 갑자기 날카로운 표정으로 두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다. 꼬마 아가씨, 아직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해결책이 있어. 수잔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게 뭔데요? 각자 자기 일에나 신경 쓰는 거지.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이 났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루시는 훨씬 좋아졌다.
피터는 에드먼드가 루시를 놀리지 못하게 보살폈으며 이건 내 거. 루시뿐 아니라 누구도 옷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소 불안한 얘기거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안 모험은 끝난 듯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교수조차도 그 집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교수의 집은 영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할 만큼 역사가 깊고 이름난 곳이었다. 한마디로 여행 안내서나 역사책 같은 데 나올 만한 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 얽힌 이야기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중 몇 가지는 지금 이야기보다 훨씬 희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관광객들이 단체로 찾아와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선뜻 허락해 주었고 그러면 가정부인 맥크리디 부인이 사람들을 안내하며 그림과 갑옷, 서구에 진열된 진귀한 책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맥크리디 부인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설명해주는 도중에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착한 첫날 아침에 부인은 피터와 수잔에게 수많은 지시사항을 일러주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근데요, I love you 할 때 그때 I, L 다음에 뭐죠? L-O-V-E-Y-O-U 네. 명심해라. 내가 사람들한테 집을 안내할 때에는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 에드먼드가 말했다. 흥! 우리가 할 일 없이 낯선 어른들 앞에서 알짱대고 싶어하는 줄 아나 보지? 다른 세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피터와 에드먼드가 갑옷과 투구를 바라보며 분해할 수 없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루시와 수잔이 뛰어들어왔다. 조심해! 맥크리디 아줌마 한패가 몰려오고 있어! 피터가 말했다. 서둘러! 넷은 그 방 맨 끝에 있는 문으로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록색 방을 지나 서구로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불쑥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맥크리디 부인이 앞 계단으로 올라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관광객들을 뒤쪽 계단으로 안내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뒤부터는 아이들의 넋이 나와버린 건지 맥크리디 부인이 아이들을 붙잡으려고 길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집안에 숨어있던 어떤 마법이 살아나 아이들을 나니아로 내몰고 있는 건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수잔이 말했다. 아우 저 지긋지긋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옷장이 있는 빈방에 들어가 있자. 아무도 거기까지 쫓아오진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에서 또다시 사람들 소리가 났다. 곧이어 누군가 문을 더듬는 소리가 들리더니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이 보였다. 피터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둘러! 여기밖에 없어! 그러고는 옷장 문을 열었다. 넷은 후닥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숨을 헉헉대며 앉아 있었다. 피터는 문을 꼭 잡고 있었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피터도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꽉 닫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챕터 더 읽어? 응. 이것까지나. 6. 숲으로. 수잔이 말했다. 아, 맥크리디 부인이 얼른 사람들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답답해 죽겠어. 에드먼드가 말했다. 게다가 좀양 냄새도 정말 지독해. 수잔이 말했다. 이 코트 주머니들 속에 좀약이 잔뜩 들어있을 거야. 아, 좀이 쓸지 못하게 말이야. 피터가 말했다. 아, 뭐가 등을 자꾸 찔러. 수잔이 말했다. 아, 그리고 좀 춥지 않니? 그러고 보니 춥네. 아이고, 축축하기까지 해. 도대체 여기 왜 이래? 내가 앉은 데는 축축해. 점점 더 축축해지는데? 피터가 버둥거리며 간신히 일어났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나가자. 다들 갔어. 수잔이 느닷없이 소리치자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입을 모았다. 나 지금 나무에 기대 앉아 있어. 그리고 잘 봐. 밝아지고 있어. 저기가. 피터가 말했다. 세상에. 정말이네. 저기 봐. 아, 저기 사방이 숲이야. 이 축축한 건 눈이네. 우와. 우리가 루시의 숲에 들어온 거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네 아이들 모두 다 한겨울 대낮의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껌뻑이며 서 있었다. 뒤에는 옷걸이에 코트들이 걸려있고 앞에는 눈 덮인 나무들이 있었다. 피터는 즉시 루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널 믿지 않은 거 사과할게. 미안해. 악수할까? 그럼. 루시도 왔었어요? 루시는 그렇게 말하며 악수를 했다. 수잔이 말했다. 이제 우리 뭘 하지? 피터가 대답했다. 뭘 하냐고? 당연히 숲을 탐험해야지. 수잔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아, 너무 춥다. 이 코트 좀 걸치면 안 될까? 그러자 피터가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우리 옷이 아니잖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집 밖에 갖고 나가는 게 아닌데 뭐. 옷장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 수잔. 그래, 그거 괜찮겠다. 우리가 이 옷장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도 우리더러 코트를 슬쩍했다고는 못할 거야. 온 나라가 이 옷장 안에 있는 거잖아. 아이들은 순식간에 수잔의 재치 있는 제안대로 했다. 코트는 너무 커서 발꿈치까지 내려왔다. 아이들이 걸치니 코트라기보다는 왕실 예복 같아 보였다. 그래도 코트를 걸치니 한결 몸이 따뜻해졌으며 더 멋졌고 주변 경치와도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루시가 말했다. 북극 탐험놀이를 해도 되겠다. 피터는 숲 쪽으로 발길을 내디디며 말했다. 그런 놀이 안 해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머리 위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밤이 되기 전에 눈이 더 내릴 것만 같았다. 이윽고 에드먼드가 말을 꺼냈다. 있잖아, 좀 더 왼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로등 쪽으로 갈 거라면 말이야. 에드먼드는 이 숲에 처음 와본 척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에드먼드는 스스로 비밀을 폭로해버린 걸 깨달았다. 다들 우뚝 멈춰서서 에드먼드를 노려보았다. 피터는 휘파람을 불었다. 사실은 너도 여기 와봤구나. 루시가 널 여기서 만났다고 했을 때 넌 거짓말이라고 했지. 주인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뭐 이런 목대 먹은 녀석. 피터는 말을 꺼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더 할 말도 없었다. 내 아이는 곧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고 봐. 이번 일은 꼭 갚아줄 거야. 흥!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들. 수잔이 얘기를 딴 데로 돌리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피터가 말했다. 루시가 앞장서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루시, 우릴 어디로 데려갈래? 틈누스 씨한테 가는 건 어때? 내가 얘기했던 착한 파우누스 말이야. 모두들 이 말에 찬성하고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루시가 앞장서길 잘했다. 처음에는 루시도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괴상한 나무와 나무 구루터기를 알아보고는 안심했다. 루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점점 울퉁불퉁해지는 길을 따라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 마침내 툼누스시 동굴문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에선 아주 끔찍한 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은 돌적위에서 떨어져 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동굴 안은 깜깜한 데다 춥고 습했으며 한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퀴퀴한 냄새가 났다. 문 안으로 들이친 눈이 바닥에 쌓여 있었는데 거무튀튀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건 시커멓게 그을린 나뭇가지와 타다 남은 재였다. 누군가 안에다 불붙은 나뭇가지를 던지고 나서 나중에 발로 밟아 끈 것이 분명했다. 박살난 오지 그릇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파우누스 아버지의 그림은 칼로 갈기게 찢겨 있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아주 싹 쓸어버렸는데? 괜히 왔나봐. 피터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이건 뭐지? 바닥에 양탄자의 못으로 꽂혀있는 쪽지를 발견한 것이다. 수잔이 물었다. 뭐라도 써있어? 써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은 모두 햇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와 피터를 둘러싸고 피터가 큰 소리로 읽어주는 내용을 들었다. 이 집에 살던 파우누스 툰누스는 나니아의 여왕이시자 케어페라벨 성의 성주이시며 론 제도의 황후이신 제이디스 여왕 폐하의 거역한 대역죄와 여왕 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염탐꾼을 숨겨주고 인간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재판에 기다리고 있다. 비밀경찰 대장 모그림 여왕 폐하 만수무강 와소서. 아이들은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수잔이 말했다. 아무래도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아.
피터가 루시를 보며 물었다. 루시, 여왕이 누구야? 뭐 좀 아는 거 없어? 그 여자는 진짜 여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마녀래. 하얀 마녀. 숲에 사는 이들은 다 그 여자를 싫어해. 그 여자가 온 나라에 마법을 걸어서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대. 수잔이 말했다. 난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여긴 별로 안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리 먹을 것도 안 가져왔잖아. 집에 돌아가는 게 어때? 루시가 불쑥 말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모르겠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 가엾은 파우누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란 말이야. 그분은 날 숨겨줬고 돌아가는 길도 가르쳐줬어. 그게 바로 여왕폐하의 적들을 환대하고 인간들과 내통했다는 뜻이야. 우리는 파우누스를 꼭 구출해야 돼. 에드먼드가 말했다. 우리가 잘도 할 수 있겠다.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때까지도 에드먼드한테 화가 나 있던 피터가 소리쳤다. 당장 입 닥쳐! 너! 수잔, 네 생각은 어때? 무섭긴 하지만 루시가 오라. 솔직히 한 발짝도 더 가기 싫고 괜히 왔다는 생각뿐이야. 하지만 그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파우누스인가 뭔가 하는 분을 위해 무언치든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래. 먹을 게 없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오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거야. 아무래도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할 것 같아. 루시와 수잔이 동시에 대꾸했다. 나도 그래. 피터가 말했다. 그 불쌍한 양반이 어디 갇혀 있는지만 안다면.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루시가 말했다. 저것 봐. 울새야. 가슴이 빨간 울새. 여기서는 처음 보는 새야. 우와. 혹시 나니아에서는 새들도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루시는 울새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탁이야. 파우누스인 툼누스 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루시는 새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갔다. 새는 푸드덕 날아올랐지만 멀리 가진 않고 옆 나무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똥말똥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 쪽으로 한두 발짝 더 다가갔다. 그러자 울새는 또다시 그 옆 나무로 날아가서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이 울새만큼 가슴이 빨갛고 눈이 초롱초롱한 새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루시가 말했다. 있잖아. 저 새가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나도야. 피터 오빠 생각은 어때? 글쎄,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울새는 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새는 아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나무에서 나무로 계속 옮겨가면서 약간 내리막길로 데려왔다. 울새가 내려앉는 곳마다 나뭇가지에서 눈이 조금씩 떨어지곤 했다. 이윽고 구름을 가르고 겨울해가 얼굴을 내밀자 사방을 뒤덮은 눈이 눈부시게 빛났다. 여자아이를 앞세우고 30분쯤 걸어갔을 즈음 에드먼드가 피터에게 말했다. 나하고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화가 난 게 아니라면 형이 들어두어서 좋을 만한 얘기가 있어. 뭔데? 쉿! 큰 소리 내지 마. 누나 루시를 놀라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형,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피터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생판 모르는 안내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 새가 어느 편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자식, 꼭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울새잖아. 울새는 내가 읽은 얘기에서 언제나 좋은 새였어. 난 울새가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닐 거라고 믿어. 그렇다면 좋은 편이 어느 쪽인데? 파운스들은 옳고 여왕이 그래 여왕이 마녀라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나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린 사실 양쪽 다 모르잖아. 파우누스는 루시를 구해줬어. 그거야 파우누스가 그랬다고 말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문제가 또 있어.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있어? 세상에. 그건 생각도 못했네. 이제 밥은 다 먹었군. 다 먹었어. 끝. 잠깐만 너. 아 엄마 너무 졸려. 아 제발요. 함지. 이거 그냥 1번부터 다 듣고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아 제발 아 잠깐만요. 아 제발.